장미꽃을 건넨 손에는 언제나 향긋한 향기가 남아있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건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사람의 손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건넸나 생각해보게 하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건네었나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진행을 맡은 이칸도입니다.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이번에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이어 2부 시작합니다. 4월에는 학습자 2분을 모시고 진행했었죠.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합니다. 평생학습 전문가를 모시고 알고 싶은 평생학습 함께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며 평생학습 도시 전주 채널에서도 지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 알고 싶은 평생학습. 오늘 모신 분은 전주대학교 황명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을 저는 예전에 뵌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래도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황명랑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전주시민대학 강의 중에 한국어 발음 튜터 양성과정 수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TMI를 붙이자면 제가 작년에 여기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흥미진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지금 MC 맡으시는 분도 되었었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앉으니 좀 감회가 새롭고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네.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 수업을 받고 계시네요. 네. 갑자기 제가 진행을 하는데 발음에 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아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네. 한다고 했을 때 저희 네. 가족들도 네. 네가 발음을 이러면서 저를 좀 비웃었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중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 프로그램도 진행하셨다고 해주셨어요. 네. 어떤 좀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은 전주말을 주제로 한 흥미진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주 사람들은 전주 사투리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 사투리들을 찾아서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담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제 발음이 이렇네요. 자, 사실 어린 시절의 꿈이 제가 라디오 DJ였거든요. 근데 전주시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얻어서 그런 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 평생학습 한마당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전주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포기했던 제 꿈을 실현할 수 있어서 이 평생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스스로 경험했고 깨닫고 있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이 몇 요일인지 아세요? 오늘이요? 오늘이 화요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질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쉽게 대답하셨다는 건 네. 전주 사투리에 익숙하신 전주 토박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네. 월요일이라고 이렇게 왜 월요일인데 이게 전주 사투리예요? 뭐 화요일인데 이게 왜 전주 사투리예요?라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건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네. 몇 요일이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몇 요일이라는 말은 솔직히 몇이라는 말은 우리가 숫자를 셀 때 쓰는 표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월 달 며칠
이렇게 쓰는데요. 무슨 요일이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요일이에요? 했을 때 네. 화요일이에요라고 대답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전주에서만 이렇게 질문을 쓰시더라고요. 아, 네, 제가 전주에 네. 왔을 때 처음 느꼈던 게 오늘이 몇 요일이더라?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인데 몇 요일? 이게 조금 좀 놀랍고 새롭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런 말들이 전주 사투리다라는 거죠. 숫자를 셀 때 쓰는 몇이라는 걸 요일과 결합해서 쓰는 건 아마 이 전주와 이 전라북도 인근에서만 사용하는 말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지. 몇요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도 네. 무슨 요일이에요가 아니라 네. 몇 요일이 익숙한 친구들도 있답니다. 네. 지역어를 잘 배우신 분들이네요. 네, 거기다 이제 제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네. 또 재미있었던 말은 차를 받치고 올게라고 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를 받치다라는 말이 네. 저는 처음에 어디 사고가 났나? 다른 차가 차를 부딪혔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주차하다라는 뜻으로 네. 나 차 받치고 올게. 뭐 차 받치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죠. 이런 것들도 저게 주차하다라는 표현을 차를 받치다라는 말로 쓰는구나라는 것도 좀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앞에 몇 요일 경험도 제가 방금 터득하고 그래서 차를 받치고 하길래 차를 대고 온가? 맞아요. 차를 대고 오는 건가? 했는데 네. 주차를 하는 거가 올바른 표현이네요. 네, 차를 주차하고라는 의미로 네. 받치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네. 전주에 살면서 또 흥미진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전주 말들도 배우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균 있다. 균 있다. 저 애기 참 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귀염성 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균 있다라는 표현도 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균 있다를 균 있다라고 하지 그러면. 저 애 정말 귀엽네. 이렇게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흥미진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네. 지역 사투리도 알고 그 사투리를 통해서 여기 전주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도 통해서 많은 경험도 얻고 또 인간관계도 넓힐 수 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침 제가 고향이 전주거든요. 네. 전주에서 태어났고 어머님도 전주 분이세요. 이게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전주어를 쓰고 있는 오늘 많이 교수님께 이야기 듣고 배워야겠습니다. 네, 많이 배우시고요. 네. 그동안 방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습관화되는 말, 그 말을 살피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 주실 때요. 한국어 강의, 한국어 발음 튜터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한국어니까 가르치기에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어니까 한국어 가르치는 걸 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원어민이잖아요. 네. 우리는 한국어의 원어민이니까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랬고요. 제가 대학생일 때 처음으로 이제 중국 친구와 언어 교환이라는 걸 했거든요.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국 친구가 불규칙 용언이요. 왜 모르다가 몰라요가 되는지, 슬프단데 슬퍼는 왜 되는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그래. 그냥 그렇죠.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어 문법 시간, 국어 문법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순간 그런 이제 문법 용어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고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건 책상이야. 책상이 왜 책상이야? 그러니까 이름이지. 그래. 모르다가 몰라요가 되는 것도 그냥 외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집에 오는 길에 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문법이라는 규칙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 이걸 좀 더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그냥 외우는 거야. 외워야지라고 했을 때 중국인 그분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이해가 안 돼요. 질문을 했을 텐데요. 외우라고만 했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네. 맞아요.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국어 문법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나오는 지식인데
저 역시 그걸 이제 시험 볼 때 왜 달달달 외우고 시험지를 딱 제출한 순간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버리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들이라서 왜라는 물음을 갖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르다가 몰라요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수업 시간에 그 과정을 배울 때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물인 몰라요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런 것들까지 모두 고려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국어는 이제 모국어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모나 이런 한글 글자를 배우지 않아도 이미 말로는 익숙해진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국어 교육하고 다르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앞서서도 묘요일이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 뭐가 잘못됐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차에 관련된 부분, 차를 받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게 잘못된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이전에는 못했었는데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직까지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는 장르가 생기고 한국어 교육 학과도 많이 생기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국어 교육하고 한국어 교육에 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주 시민대학에서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을 강의하시게 된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전주시민대학에서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을 하게 된 건요. 한국어 발음이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정확한 발음이 이게 뭐 아나운서들이 하는 발음처럼 그렇게 정확한 발음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면서 그 DJ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저희가 좀 그래도 방송이니까 나름 더 신경을 쓰고 저는 수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다 언어를 배울 때는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 특히 한국어 발음이 어렵다는 건 한국인들이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영어나 뭐 또는 중국어 같은 걸 배울 때도 혀를 말아서 내야 되는 소리라든지 네. 뭐 입술을 아랫입술을 깨물고 내는 F 소리나 이런 것들 하는 발음을 배울 때 힘들죠. 네. 그런데 그런 발음을 가진 언어권에서 온 학습자들도 한국어 발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저희는 뭐 자음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어떤 발음이 왔을 때는 이렇게 발음한다. 여러 가지 발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어 발음을 따로 가르치는 시간이 사실은 처음 자모를 배울 때 아야어여 배우고 가나다라 배울 때 이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발음 교정이나 발음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한국에 산 지 3년 이상이 된 친구들이나 네.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토익이나 뭐 토플처럼 등급제가 있는데 그 시험을 볼 때 5급, 6급, 고급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네. 이런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고급 과정, 한국어에 관한 고급 과정을 받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한국에 오래 살았을 것 같고요. 그만큼요. 또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굳이 왜 발음을 배우고 싶어 할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한국어가 조금 더 어렵다, 발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는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한국어를 돌아봤을 때 자신의 발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 취직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더 완벽하게 한국어를 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장난칠 때 하는 외국인 말투 있잖아요. 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 교포예요. 제니예요. 뭐 이런 얘기들. 발음 좋으신데요? 감사해요. 네, 이런 억양을 없애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민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까지도 이런 발음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한국어를 하는 건 그들에게는 한국 사람이 토익이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 실력이 좋으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리고 학부모가 되었을 때 자기의 어리숙한 한국어 때문에 자녀가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발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발음이 더 정확하게 발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방인처럼 느껴져서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건 우리 사회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태도가 조금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한국에 살았으면 거의 한국인처럼 말하지 않나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한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외국인분들을 보면 어떤 땐 한국인인 저보다 더 어휘력이 뛰어나서 나도 책 좀 읽어야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뭐 우리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잠깐 하고 가자면 사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반 이상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동남아시아계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유학생도 결혼 이주 여성도 이주 노동자도 모두 다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편견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이대가 있으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나 이런 분들은 동남아시아 쪽 사람들은 가난하다라는 이런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한국어까지 잘못하면 더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인처럼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긴 것 같아요. 또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고 뭐 교육부에서나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버리지 못한 이런 편견이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긴 한데 이런 것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들에게 학습 욕구 이런 게 동기가 된다라는 것도 좀 슬프지만 네. 아무튼 이런 사회 현상이 없어져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조금 더 한국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면 사회가 당연히 변해야겠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송이나 미디어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만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이요. 이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네. 먼저 전주 시민대학에서 개설된 과정이기 때문에 전주 시민이어야 하지 않을까? 맞죠? 네. 예. 그리고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대합니다.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이론적으로도 공부하셨고 네. 또 참관 및 교육 실습을 통해 직접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본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 과정의 수업 이해도가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없으신 분들 중에서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뿐만 아니라 완전 환영합니다. 그리고 네. 한국어 발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도 지원하셔도 되고요. 네. 방송 듣는 분들도 잘 들으셨죠? 전주 시민 한국어 자격증을 가진 분은 우대하고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임창정이 부릅니다. 5월. 버스 정거장 삼거리 모퉁이 꺾어 셋째 집 편의점 앞 세탁소 노래방 교회 지나쳐
내가 씩씩하게 널 향해 달려나가는 그곳엔 순수하고 멍청한 소년인 내가 있고 언제나 미소를 보여준 긴 머리 수줍은 소녀 있어 내 기억 속에 기웃기웃하면 따라온 커피숍 하얀 강아지 사람 좋게 웃으며 지나간 빵집 아저씨 너의 집으로 향한 그 길 위에 풍겨오는 좋은 향기 심장의 버튼이 눌러져서 너에게 고백해버린 그곳엔 어설프고 손박한 19 내가 있고 활그레 양볼에 허여쁜 보조개 첫사랑 그녀 있어 그 기억 속에 생생한 그 순간 그날의 한 페이지 어느 앞장과 뒷장의 이야기는 희미해 사라져 그곳에 순수하고 멍청한 소년이 내가 있고 언제나 미소를 보여준 긴 머리 수줍은 소녀 있어 지금도 거긴 어설프고 손박한 19 내가 있고 활그레 양볼에 허여쁜 보조개 첫사랑 그녀 있어 임창정의 5월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그 한국어를 잘 모르는 분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분들께 한국어를 학습, 교육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한국어를 모르니까 뭔가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그러시나요? 아, 물론 뭐 저의 영어 실력은 비밀에 네. 가려져 있지만 굉장합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네. 네, 사실은 한국어 교육을 할 때 이제 영어나 또는 그 학생이 모국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면 네. 훨씬 더 수업이 편안하게 잘 이루어질 텐데요. 저희가 영어 학원, 어학원을 가봐도 원어민 네. 교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원어민 선생님이랑 이야기할 때 한국어를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한국어 수업에서도 교실 안에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한국어만 사용한다. 네. 그래서 바디랭귀지나 이런 또 언어 이외에 비언어적인 여러 요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하고 함께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음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정말 너무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저 학교에는 또 이제 해당 언어권별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아,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통역을 통해서 수업 중에 어려웠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는 가능하면 한국어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영어 실력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유,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어서 노래 듣기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한국어 발음 튜토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저희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은요. 기초, 심화, 실습 이렇게 3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기초 과정에 5회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심화 과정에서 5회 수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습 4회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는 우선 한국어 발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지식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심화 과정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또는 이제 교실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수업법을, 교수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네. 부분도 같이 공부하고요.
또 교실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방안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합니다. 네. 그리고 교구 제작이나 부자료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도 같이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실습은 기초와 심화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수업이 여기에서만 네. 이렇게 끝이 아니라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1대1이나 1대2 정도로 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바로바로 적응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교구 제작이나 부자료도 만든다고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뭘 만들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밌을 아, 것 같은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교구나 어떤 부자료일까요? 그러니까 뭐 기초 수업에선 안 하고 심화 수업에서 할 때 네.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이제 뭐 단어장이라든지 네. 단어 카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들 같은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발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발음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입 모양을 그린 다음에 혀가 움직이는 모양, 요런 것들도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함께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외국인 학생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교생 실습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습자로서 그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웠던 걸 바로 후배들에게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면서 또 기억이 되고 좀 더 익숙해지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외국인 학생들과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학생을 직접 찾아 나서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뭔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회성으로 이제 뭐 그냥 수업만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전주시에 있는 시민대학 그리고 전주시에서 추구하는 평생학습하고는 네. 좀 취지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이란 게 무엇인지 네. 알고 또 네. 시민대학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전주시 평생학습관하고요. 전주대학교 국제교류원이 MOU를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전주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다양한 수준의 외국인 유학생들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1대1 수업도 진행하고 또는 소그룹 지도도 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 시연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네. 교생 실습처럼 해서 그걸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던 교생 실습을 그냥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네. 영어 단어 외우고 할 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칠판에 나가서 마치 선생님이 교사가 된 것처럼 앞에서 쓰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익혀진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교육을 받았던 한국어를 학습받았던 분들이 또 외국인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나가면서 방금 고등학교에 제 기억을 떠올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더 빨리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도로 네. 학생들하고 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걸 바로 적응시키는 이런 것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와. 시민대학에서 듣는 수업이 실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정말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과 전주에 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만남이라고 하니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정말 서로 전혀 다른 자연 환경, 그리고 다른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시간을 공유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밌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이걸 전혀 모른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도 만들고 다양한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취미나 소양을 쌓는 정도 이렇게 학습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진정한 평생학습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실제 생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취미도 되고 삶을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활에서 활용까지 네. 말씀을 주셨네요. 실제 생활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 취미로 배우는 그림이나 사진 찍기 등도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제 생활의 활용이란 어떤 걸,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말씀드린 실제 생활의 활용이라는 건 직업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여러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활용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을 배워서 취미로 같이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전시회나 아니면 가족들 사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기도 하고 네. 이것도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거긴 한데요.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거나 경제활동으로 연결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정한 평생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다들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100세 시대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년퇴직이라는 걸 하는데 정년이 60세에서 65세 정도의 퇴직이라는 걸 하게 되니까요. 네. 네, 그 남은 40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 물론 다양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계획도 있지만 그 대부분이 그냥 보내게 되는 게 좀 아깝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어 발음 튜터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난 다음에 수강하신 분들께서 여러 기관의 한국어 교육 수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고 그 길을 연결하는 역할도 해보고 싶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수요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별히 발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현재 한국어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거든요. 아. 근데 어느 특정 분야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면 네네. 이런 일자리를 찾는 것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종,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멀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네. 근시안적인 사람인데요. 예, 일단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진 상태고요. 네. 지금 전라북도 도내에 있는 대학교만 해도 어학기관에 있는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몇천 명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발음을 특별히 더 배우고 싶거나 자기의 발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정규 수업 이외에 특별히 방과후 수업이나 또는 특강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거든요. 네. 이런 수업에 그분들이 하시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요, 교수님, 네, 한국어를 여기에서 배운 후에 네, 모국에 돌아가서 한국어 네. 강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네. 많아요. 많아요? 네, 지금 저희가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 사람들이 네. 배우는 선생님들은 이제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중등교원 자격증을 받으시는데 네. 그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행하는 거라서 네. 아직까지 외국인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도 한국에 있는 뭐 영어교육과, 가정교육과,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 같은 곳은 진학이 좀 어려워요. 네. 자격증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진학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기 때문에 조금 더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어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전공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에 합격한 외국인들은 네.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자격증을 가지고 모국으로 돌아가서 자기처럼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에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요. 한류 때문에 그런가 봐요. 네, 그렇죠. 케이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고 특히 뭐 이제 한국의 공장들이 많이 진출이 그렇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칠 사람은 많이 필요한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많지는 않거든요. 조금 한국어를 그냥 전공하고 조금 배우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조금 더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네. 태권도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퍼지면서 네. 흔히 태권도 사범으로 많은 나라에 나가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가 흔히 태권도를 통한 문화 외교, 문화 사절단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그렇게 본다면요. 한국어 문화 외교를 하고 계신 셈이네요. 너무 좋다. 아, 역시 네.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런데요. 저희 정말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국어가 가진 우수성이나 이런 네. 것들을 다들 하시면서 수업을 하고 계세요. 네. 특히 이제 뭐 세종학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KF 코리안 파운데이션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셔 있는 분들은 한글을 가르치면서 그걸 가지고 문화도 전달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외교관으로서 이 이름이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한국어 교육으로 만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이주라던가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신 분들 외에 네. K-팝 한류의 붐으로 온 친구들도 오, 당연히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한국 문화 중에서 특히 케이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국에 케이팝 하면은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특히 한국에서만 있는 아이돌 연습생. 네.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온 친구가 있어요. 음. 아, 흥미진진 제가 네. 작년에 진행했을 때 외국인 친구가 한 명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처음에 한국에 오게 된 그 목적이 연습생이 하고 싶어서 아, 아이돌 네네. 연습생이 되고 싶어서 한국에 온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 베트남에서 열리는 K-팝 가요제에서 1등을 해서요. 아. 그 부상으로 한국 어학연수 10주 과정이 주어진 거예요. 네. 10주 과정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오디션을 본 다음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가 10주 동안은 좀 이제 힘들다. 연장하자. 그래서 또다시 10주를 연장하고 하면서 네. 한국어 배우니까 굳이 내가 아이돌 연습생이 아니라 공부를 좀 더 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들을 베트남에 전파하고 베트남에 있는 것들을 또 한국에 전파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아이돌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요. 지금은 대학원 과정에 재학 중인 친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네. 이 한국어 수업 후에 다양한 활동이나 그러한 뭐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런 수강생들의 평생을 고려해서 수업을 만드시는 거네요. 아,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오늘 네. 뭐 자꾸 비행기를 태워주셔서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평생 학습이니까 이런 평생을 고려해서 네.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큰 이유라 뭐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면 500원. 이거 제가 언제적 들었던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거려서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네, 이런 개그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하시나 봐요. 그럼요. 학생들의 수준이 올라가면 네. 이런 아재 개그라든지 막 넌센스 퀴즈 이런 것들도 수업 중에 네. 사용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출 정도로 학생들의 수준이 아.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썰렁하다, 재미없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네. 근데 썰렁하다, 재미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면 네. 한국어 고급 과정 정도 아닐까요? 네.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네. 발음이 좀 어눌하거나 할 경우에는 아. 이런 발음을 따로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네. 저도 학생들과 비슷한 마음이 일부분은 있습니다. 아이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교수님께서 이 수업을 만드신 다른 이유에 대해 들어볼까요? 네, 좀 거창하긴 하지만 전라북도 특별자치도가 지금 전주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군이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막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사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요.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이제 뭐 일할 사람이 없다. 노령층의 인구만 계속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여기 태어나서 자랐던 젊은이들도 이곳에서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역들이 공동화가 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을 유입해야 하는데 어떤 외국인들을 유입해야 할까요? 지금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늘 교수님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글쎄요, 한국에 대해서 좀 알기도 하고 문화도 이해하는 외국인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국에 대해서 좀 알려면 한국이란 어떤 나라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라는 걸 알려면 한국에 관심이 있어야겠죠. 네, 한국에 관심이 있고 또 한국 문화도 경험한 적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한국에 오세요라고 콕 집어서 전라북도로 오세요. 한국에 오세요가 아니라 네, 전라북도로 오세요. 전주시로 오세요. 음,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모국은 여긴데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회유책이 있지 않는 한. 네. 그래서 누가 있지 어떤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특히 뭐 이 전주시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뭐 결혼 이민자는 이미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인구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계절별 이주 노동자라든지 뭐 1년 동안 2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오는 노동자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전주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생활도 잘 알고 있고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겪어보고 익숙해진 사람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네. 제가 이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방송을 시작하면서 자주 듣거나 느끼게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평생학습 교육의 필요성 사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주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우선 시작은 지역민, 음.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부터 평생학습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 이 부분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외국인 분들과 함께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한국어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생 교육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에서 학위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귀국하는 친구들보다는 요즘에는 한국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취직을 하려는 친구들이 훨씬 좀 더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 뭐 어학연수를 포함해서 길게는 6년, 짧게는 4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그대로 녹아들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뭐 유학생이라고 해서 따로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특별히 뭐 식당을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도 같이 쓰고 다 한국 사람과 함께 똑같이 생활하는 거죠. 네, 이 친구들도 객사에 나와서 쇼핑하고 한옥마을 가서 구경하고 한복 입고 사진 찍고 그런데 이런 친구들은 아까 졸업반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농담도 하고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 고급반 친구들은 저한테 새로 나온 신조어 같은 것들도 알려주거든요. 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 뭐 아이돌 그룹 같은 네. 경우에 여기서 한 20명의 얼굴을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뭐 뉴진스를 찾아보세요. 여기서 리센느 멤버가 누구일까요? 하면 네, 전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네, 요즘 유행하는 밈이나 또는 네. 릴스 같은 것들도 알려줘요. 네, 근데 이렇게 한국 패치? 그러니까 한국 패치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국 패치를 붙인 이 친구들이 한국에 특히 이 전주에 계속 살게 된다면 적응하는데 특별한 어려움도 없고 네, 또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 일석이조일 것 같아서 네, 네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한국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업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계속 살게 될까? 한국어만 배우고 모국으로 떠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이 이 한국어 발음 튜터 양성 과정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듣는 수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업 때문이라고 뭐 이 수업 때문에 한국에 있을 거예요라는 말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수업을 들으실 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수업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전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 그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정이라는 게 네. 나누게 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학교가 아닌 자기의 이제 또래 집단이나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외부에도 또 아는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마음을 나누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생긴다면 만약에 고향에 가기에는 좀 아쉽고 한국에서 취직이나 진학은 하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하는 그 시기에 학교 이외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쪽에 전주에 사는 게 매력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럴 때 고민할 때 잡아줄 수 있는 네. 그런 지역민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거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 외국인이 이 전주 지역에 오래 살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정이라는 부분이 또 와 닿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이 있지만 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감인 거죠. 네. 그렇게 정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인이 오랫동안 이곳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끼를 던져서 잡아놓는다는 말씀과 비슷한 거죠. 네. 네, 평생학습을 통해서 전주 시민에게는 교육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외국인에게는 전주에 정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듣기만 해도 저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또 생깁니다. 네, 그렇죠. 다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주시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 한국어 발음이나 뭐 이런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튜터 과정 네, 이런 것들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수업을 기획하고 또 평생학습 도시답게 시민대학에서 이런 과정을 개설했고 또 그것을 통해 실제 직업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일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인구 소멸 위기의 전라북도에 외국인을 정주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석이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평생학습관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뭐 복지관이라던가 문화이지 다양한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평생학습의 일환에서도 네, 이런 튜터 과정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분들이 외국인 분들과 함께 말씀처럼 네,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좀 많이 돼서 네,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네, 그냥 뭐 한국어 잘하니까 이런 이미지에서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더 갖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가져서 네. 서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또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십니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재밌어서 저도 모르게 막 빠지게 되네요. 네, 그러면 앞서 저에게 몇 요일이에요? 하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 네, 아무래도 전주와 전북 지역에 사는 분들은 네, 그런 나도 모르게 지역어가 네, 네. 배어 있을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러기 위해서 튜터 과정 같은 걸 배우면서 올바른 한국어를 또 습득하시겠지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전주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외국인 친구들에게 알려줄 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역에서 살려면 네, 사투리는 그럼요. 어느 정도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사투리를 네. 익힌다면 네, 교실 안에서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한국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네, 같이 사투리를 공유하면은 내가 그 지역의 소속이라는 게 소속감도 더 많이 그렇죠. 생길 것 정도 같아요. 더 많이 생기고. 네, 네. 그럼요, 신토불입니다. 네, 그럼 저희 신토부리 노래 듣나요? 한번 네. 준비를 하거나 다른 노래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네. 교수님, 저도 이 수업을 듣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샘솟습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왜요? 하지만 네. 하지만 네. 망설이시면 기회는 사라지니까 얼른 신청하십시오. 네.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평생학습의 의미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인 정주를 위한 어떤 정책을 제안받은 느낌도 좋고요. 뭐 좀 거창하게 정책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요. 네.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 연결되어서 정주까지 간다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즐긴다면 굳이 따로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이 네.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여, 어서, 냉큼, 얼른 방송을 마치면 신청해야겠네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외국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인이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무례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면에 나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좋은 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일 민족 국가여서 한민족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국가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주변의 외국인들에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따뜻한 눈빛과 미소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미소가 그들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전주에서 전주 시민대학의 강좌를 들으면서 앞으로의 멋진 인생 설계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발음 튜터 양성과정 이런 수업을 듣는다면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파할 수도 있고 올바른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의 기회가 아닐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리고 평생학습과 관련돼서도 이런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이 더 넓게, 더 활발하게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교수시면서 전주시민대학 한국어 발음 튜터 과정의 황명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마치면서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네. 가수 윤종신 씨가 부른 환생입니다. 이 5월의 봄에 네. 맞게 좀 사랑스럽고 사람이 샘솟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수 윤종신 씨가 국문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노래 부를 때 발음을 정말 정확하게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윤종신 씨의 노래 가사가 다 좀 찌질하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데 네. 미련 가득 담은 노래 막 이런 노래들이 많은데 이 노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담은 행복한 노래이기도 하고 네, 5월에 어울리겠다 싶어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발음 튜터 양성 과정에 어울리는 가수의 노래라고 생각해서 신청합니다. 네. 전주대 황명란 교수님이 신청하신 윤종신의 환생. 자꾸 발음에 신경 쓰이게 되네요. 신경 쓰다 보니까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네. 윤종신의 환생 들으면서 전문가가 전하는 알고 싶은 평생학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신의 환생 함께 듣고 올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들 중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 않아요. 몇 정거장 지나면 그댈 만나게 돼요. 차창에 비친 내 얼굴 웃네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 삶을 꽃 피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 꽃 피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 꽃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라고 해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그 꿈을 닮아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출연해 주시는 분들도 평생학습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서로 닮아가는 중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삶의 길 중에서요, 평생학습을 만나서 스스로 꽃 피우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서로 도와가며 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평생학습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서로 꽃 피우고 있습니까? 짙어져가는 자연의 초록을 담고 싶은 이 계절에 함께 나눈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 6월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황명랑 교수님, 그리고 이 시간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넥스트 신해철의 인형의 기사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총괄의 전주시 평생학습관장 전하미, 작가 이지영, 진행의 이칸도였습니다. 햇살 가득한